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본대매제팀입니다. 오늘은 한일시멘트, 오랜만에 시멘트 업종 한번 해봅시다. 최근에 시멘트가 쇼티지가 나면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그런 업종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좀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많이 빠르게 올라와서 추가 상승할지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적으로 하락시만 진입을 추천한다. 쇼티지다. 네, 지금은 이제 잘못 썼는데 20만 원 정도? 네, 16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정도에 도전할 것이다. 쇼티지다. 추가 가격 인상이 전망이 된다. 그러나 이미 1차 상승이 진행 중에서 20만 원 수준 도달시 이익 실현을 추천한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 지금 시멘트 산업의 속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10만 원 근처에 와서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죠. 어제는 이제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추가 상승해 주는 것이 있는데 대신 MACD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저는 20만 원 정도 수준에 20만 원 정도 한 여기 올라와도 한 30, 20%, 30%가 추가로 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단타도 한번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때부터 이익을 실현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만 사네요. 그렇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전혀 사지 않는데 외국인들만 관심을 갖고 삽니다. 개인들과. 따라서 국내 기관들이 수급에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들이 떠넘길 확률이 높죠. 네. 기다리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봐서는 수급이 오히려 이제부터 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국내 기관 투자와 외국인이 양방으로 끌고 간다면 개인까지 함께 들어서서 삼각편대로 끌고 갈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공매도를 봤는데 이렇게 공매도 없는 종목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잔고가 4천주, 5천주밖에 안 됩니다. 공매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클린한 그러한 섹터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시멘트 제조 공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옛날에 과거에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 별로 중시하지 않았는데 요즘 애널리스트는 이런 시멘트 제조 공정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이해력을 돕는데 요즘 젊은 애널리스트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우리 때처럼 대충대충 하지 않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료 공정, 그다음에 이것을 소성 공정, 찐다고 그래요. 시멘트를 쪄서 시멘트를 만드는 공정, 세 개의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원료 분쇄기를 가지고 원료를 넣고 로우 밀이죠. 그렇죠? 이게 석탄에 온이류, 주무사, 슬래그 이런 것들을 넣은 거죠. 여기에 천연 원료인 석회석, 점토, 규소, 철강석을 넣어서 이렇게 빻아서 원료를 분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대체적으로 석탄해라든지 온이류라든지 주물서, 슬래그 등이 사용된다. 과거에는 석회석, 점토, 규소, 철강석 등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찝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화석연료인 유연탄이 사용된 거죠. 이것을 찌는 과정에서. 그래서 유연탄 이야기를 정말 시멘트 업종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전체 비용의 30%를 커버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찌는데 유연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최근에는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재생유를 넣어가지고 대체 연료를 개발을 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탄소를 줄이는 그러한 과정.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존의 화석연료를 쓰던 이 구조를 뜯어 고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 새로운 제품을 시설을 들여쓰는 과정에서 이 기존 게 이제 멈춰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장의 이 가동률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넣었을 때 이제 이것과 다르게 이제 그 효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지금 시멘트가 많이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여기에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들어오면서 이 시멘트 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공정에서 시멘트를 넣는데 과거에는 클링커하고 석고를 넣어가지고 시멘트 분쇄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슬래그와 부산물 석고를 넣어가지고 첨가제를 대신 첨가제를 넣어서 시멘트를 만들어서 이제 포대기로 이렇게 한 포대 두 포대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썼던 연료 대신 대체 연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여기는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의 가이드라인의 잣대가 가장 먼저 적용된 게 시멘트 회사인 거죠. 왜 그러냐? 시멘트 회사는 기본적으로 공해를 많이 일으킨다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 연료를 찾고 대체 원료를 찾고 이 과정에서 비용도 올라갈 수 있고 가동률도 줄어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시멘트 업계가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또한 가장 큰 쇼티지 원인은 이 코로나 전에는 항상 생산 과잉이었죠. 생산 과잉이었고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이제 아파트를 누가 짓겠느냐, 이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시멘트의 재고를 많이 쌓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손이 일일이 가야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감도 좀 줄었고 이런 것들이 뭉쳐서 재고가 감소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리오픈이 되고 정부가 뭘 키우겠다 하고 건설을 많이 하겠다 하고 뭐 집을 더 많이 짓겠다고 이러니까 이제 쇼티지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을 한번 8% 올렸는데 또 한 번 가격 인상을 해야 된 거. 다음에 이제 시멘트 업종의 가장 큰 장점 두 번째는 앞에는 쇼티지이고 과점 체제, 독과점 체제. 7개 있던 시멘트 회사가 지금 5개로 줄었죠. 그전에는 막 20 몇 개 있었던 것들 다 죽고 지금 5개만 살아남았어요. 5개만 살아나고 이 5개가 서로 속된 표현으로 가격 단합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주물럭. 그리고 여기 전부 PEF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PEF들이 들어가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막 지속적으로 빨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있는 업종이 시멘트 업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종목을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향후 중기적으로 시멘트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시멘트 판매량 증가가 Q 증가가 예상되는. 첫째, 선진국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시멘트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죠. 다만 건설 경기 선행 지표가 개선이 되고 건설 투자 확대 등 작년 길 기점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축 착공과 허가 면적 수가 늘어나고 건설 수주액 등 건설 관련 지표들이 선행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3기 신도시를 본격화하고 SOC 투자를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 발주 본격화 등 건설 투자 확대가 이 신정부에 들어와서는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시멘트 출하량은 주택 공급 및 주택 착공 면적과 1, 2년 시차를 보이면 밀접하게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택 공급 및 주택 착공 면적 건수와 1, 2년의 시차를 두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상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주택 공급은 2018년을 저점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추세이고 감소 추세를 보이던 건축 착공 면적도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모든 게 시멘트나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죠. 향후 2, 3년간 시멘트 출하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본 과정을 딱 깔았죠. 이게 하늘색 막대가 시멘트 출하량인데 살짝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증가 트렌드 자체, 항상 그래프는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파트 전국 분양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멘트 출하량과 주택 착공 면적 건수도 끝이 상승으로 돌았었죠. 네. 시멘트 시장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속사를 한번 들어보면 마진 감소는 최근에 불가피해. 그러나 Q 증가와 밸류에이션 상에서 리레이팅이 예상되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섰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와서 트레이딩을 해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함께할 정도로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오는데 한번 봅시다. 아세아 시멘트는 1965년 시멘트 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 한라 시멘트를 인수하면서 캐파 기준 업계 3위 시멘트 업체로 등극하게 됐다. 시멘트는 현재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건자재이다. 지난해 경우 환경설비 추가 설치 및 유지 보수에 의해 착공과 생산의 일시적 미스매치가 있었다면 올해는 지난해에 이연된 분양 공급 및 인허가 증가에 따른 착공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투입이 크게 발생하여
자연스러운 Q의 성장을 견인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다. 밀렸던 것이 올해 나오는 거죠. 다만 최근 글로벌 원자재 랠리에 인해 시멘트 업계 역시 원가 부담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다. 아까 유연탄을 가지고 이제 그거 소성을 해야 되는 거죠. 쪄야 되는 건데 거기에 유연탄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통상 원재료의 30%를 차지하는 유연탄이 지난해 톤당 85달러 대비 2배 이상 가격이 급증했다. 이게 시멘트 업계에서 Q는 늘어나는데 비용 증가로 이득이 마진이 감소하는 그러한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연탄 가격 추이를 그럼 뉴카슬 기준 석탄 가격이 이렇게 올라 있죠. 뉴캐슬은 호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원래 뉴캐슬은 영국에 있는 저기 동쪽 끝쪽에 있는 석탄 도시인데 축구도 잘하죠. 뉴캐슬 유나이티드. 저도 뉴캐슬에 가서 한 달 정도 있어 봤는데 뉴캐슬인데 굉장히 험악한 곳이죠. 네, 영국 축구의 성지 중에 하나인데 맨체스터랑. 네, 뉴캐슬 기준 이 호주로 간 이민자 이름들 도시가 다시 호주인데 호주의 뉴캐슬이라는 지역에서 유연탄이 많이 납니다. 뉴캐슬 기준 연간 평균 석탄 가격 추이도 2022년 219달러까지 올라온다. 60달러였던 것이 2000년, 2021년 137달러, 이제 219달러까지 평균 석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소 부족 사태 및 운반비 증가에 따라서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요소수 부족. 네, 우리 이제 이걸 운반해야 될 차들이 요소수가 좀 필요한데 요소수가 부족하고 가격이 올랐고 이런 데면서 운반비가 올라가는 거죠. 물론 상승 속도는 지난해 유효탄 가격 상승세 역시 가팔랐지만 아세아 시멘트의 경우 장기 공급 계약 체결분이 있어 마진을 비교적 방어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또 이 대사의 아시아 시멘트의 키 포인트죠.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러한 효과가 제거되고 난 2022년부터는 장기 계약이 2021년에 끝나는 거네요. 2022년부터는 원가 상승분이 1분기에 여실히 마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는 아시아 시멘트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시멘트 업체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컨센서들이 이익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1분기의 이익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런 서프라이즈는 나오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또 원가가 피크를 치고 유연탄 가격이라든지 석탄 가격이 빠진다면 동사의 영업이익은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또 아시아 시멘트 경우에 러시아 수입 물량을 지난해 호주산으로 바꿨다는 거죠. 수급 차질에 의한 생산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 부분도 동사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시멘트 가격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게 회색으로 레미콘 가격이고 이 빨간 게 시멘트 가격인데 여기서 한번 확 가격을 올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빠졌다가 살짝 다시 올라오는데 시멘트 판매 단가는 공시가격 현재 톤당 78,800원을 기준으로 업체별 상황에 따라서 할인율이 반영된 그런 가격이다. 올랐다가 경쟁이 있고 그다음 코로나로 건설이 죽으니까 다시 빠져버린 거죠. 네. 그랬다가 다시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살짝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저는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러한 양태이다. 유연탄 가격이 모든 글로벌 지역과 무관하게 스팟 가격에 연동되는 고려한다면 원가 압박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멘트 업체들의 고시 가격을 18% 인상 통보가 얼마나 업체들의 실가 판가 영향에 미칠 수 있는지 한번 기대가 된다. 이제는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세아 시멘트의 경우 2022년 예상 판매량은 3% 증가, 예상 판가는 8%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매출액이 거의 9,098억,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은 770억으로 추정이 된다. 영업이익 770억. 다만 1분기가 비수기에도 당장 시멘트 쇼티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판가는 이러한 가격 상승분이 고스란히 전달된다면 하반기 추가 실적 개선의 여지가 열려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선반영이다. 1분기에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2분기에 사고 실질적으로 3분기에 확 나타나면 그때 팔아야죠.
이렇게 이제 앞쪽에서는 시멘트가 쇼티지이고 동사는 거기에 비해서 유연탄이라든지 가격이 올랐지만 비용도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동사는 장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장기 계약이 일단 끝나서 새로운 가격을 또 맺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비용 상승이 주가라든지 이익에 일단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판가 인상이라는 카드가 이제는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쇼티지다. 쇼티지가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장점들이 오히려 더 시장에 크게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1분기는 실적이 나쁠 것 같지만 2분기, 3분기에 좋은 것들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 지금 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사가 액면 분할을 했는데 이 액면 분할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는 지난 2월 25일 이사일 열에서 주식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결의를 했죠. 주식 유동성 부족이 주요 저평가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유동성을 늘려주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식 분할 결정 이후 아시아 시멘트 주가는 10.2% 상승을 했죠. 또한 피어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캐파 대비 상대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돼 있어 착공 모멘텀에 따른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하다. 좀 사서 단기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최근 액면분할 결정 역시 수급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꾸준히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16만 원대인데 20만 원까지 가면 30% 정도의 싸움인데 이 부분을 먹을 것이냐.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올라타셔야 됩니다. 신규 투자는 올라타서 15%만 먹고 자르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시멘트 업종을 보니까 이렇게 큰 한일 시멘트 같이 큰 업종보다는 작은 기업들이 먼저 툭툭 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은 그만큼 현명하고 와이즈하고 간사한 거예요. 약점을 잘 찾아서 중소형주들이 바닥에 깔려있는 어떻게들 탁 치고 높게 쳐먹고 쳐서 올려서 쳐먹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시멘트 업계의 최근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동사의 퍼밴드를 보면 거의 5배, 6배밖에 안 되고 6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2.8배하고 14배 사이니까 지금 7배 정도 된다고. 아주 저평가되어 있죠. 그 다음에 PBR 밴드도 0.7배 정도 근처에 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아직까지는 낮아 보인다. 그러니까 아세아 시멘트처럼 업계의 대표적인 얼굴을 사든지 아니면 중소형 시멘트를 사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아주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를 묶어서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멘트 업종의 최근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